1. 우론스키는 밤이 새도록 잠을 청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리에 걸터 앉은 채 물끄러미 응시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가끔 드나드는 사람들을 두리번 살펴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도 그는 몸 하나 까딱하지 않는 태연자약한 태도로서 차 안의 사람들을 놀래우기도 하고 그들을 당황케 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한층 더 거만하고 자만자족한 인간으로 보였다. 그는 그 무슨 물건이나 대하는 듯한 눈초리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방재판소 사무원이라는 꽤 신경질인 듯한 젊은 사나이는 그의 이런 태도를 보고는 그만 부하를 참지 못하였다. 그 젊은 사나이는 자기가 무슨 물건이 아니라 산 인간이라는 것을 상대방에 알리려고 일부러 그에게 담뱃불을 청하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그러다 못해 나중에는 그를 잡아 흔들기까지 하였건만 우론스키는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젊은 사나이는 끝내 자기를 인간으로 쳐주지 않는 상대자의 교만하게 짝없는 태도에 스스로 자제력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어 오만상을 찡그렸다. 우론스키의 눈에는 물건이고 사람이고 통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는 마치 제왕의 자리에라도 오른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자기가 안나의 가슴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아직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안나에게서 받은 감명이 자기에게 행복과 긍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 수 없었으며 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지껏 제멋대로 흩어지고 분산되어 있던 자기의 모든 힘이 하나로 집중되어 무서운 정력으로서 하나의 행복한 목적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음을 그는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무척 행복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 계신 곳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인생의 모든 행복, 생활의 유일한 의의를 발견합니다. 라고 그는 안나에게 말했었는데 이 말이 과연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는 느낄 뿐이었다. 셀테르 약수를 마시려고 볼로고워역에서 차를 내려 우연히 안나를 만났을 때 무심중 맨 먼저 입 밖에 나온 말은 그가 여지껏 생각해오던 바로 그것이었다. 끝내 그 말을 털어놓으니 그는 마음이 후련하였다. 이제는 안나도 그것을 알 뿐더러 아마 지금쯤 그 일을 곱씹어 생각하고 있으려니 하고 그는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였다. 그는 밤새껏 눈을 붙이지 않았다. 자기 차실에 돌아오자 그는 자기가 보아온 안나의 온갖 자태와 안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줄곧 머릿속에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그의 상상에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전경이 심장을 옥죄이는 감격과 함께 뒤이어 떠오르는 것이었다. 빼째르부르크에서 기차를 내렸을 때 그는 뜬 눈으로 간밤을 새웠건만 마치 금방 냉수욕을 하고 난 뒤처럼 거뜬하고도 상쾌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기 차실 곁에 멈추어 서서 안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한 번 더 만나봐야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싱글벙글하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여자의 걸음 맵시와 얼굴을 보아야겠어. 아마 무슨 말을 던져줄 거야. 얼굴을 돌려 이쪽을 쳐다보고 방긋 웃는 얼굴을 보여줄는지도 모르겠는걸. 그러나 미처 안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그 여자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역장이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잠옷 정중한 태도로 그를 안내하고 오는 것이었다. 아 그래, 저게 남편이로군. 그제야 비로소 우론스키는 남편이란 안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안나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어쩐지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좀처럼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와 어깨와 검은 바지를 입은 두 다리를 가진 그 모습을 눈앞에 보고 더구나 이 남편이란 사나이가 여바란 듯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천연스레 안나의 손을 잡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비로소 완전히 그 여자의 남편의 실제를 믿는 것이었다. 잠옷 빼째르부르크 사람다운 멀쑥한 얼굴과 어마어마하니 자신만만한 풍채에 둥근 모자를 쓰고 약간 허리를 구부정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모습을 보자
우론스키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를테면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까스로 샘터에 찾아갔다가 그 샘터에서 잔뜩 물을 처마시고 물을 흐려놓은 개돼지나 양을 발견하였을 때와 같은 불쾌한 감을 느끼었다. 아랫도리와 둔한 다리를 비비고듯 흔들거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걸음걸이는 특히 우론스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오직 자기만이 안나를 사랑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론스키는 확신하는 터이었다. 그렇지만 안나는 역시 지금까지의 안나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전과 다름없이 우론스키에게 강한 작용을 일으켜 육체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마음을 흥분시키며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우론스키는 이등실에서 달려온 독일인 하인나러 짐을 찾아가지고 먼저 출발하라 분부한 다음 자기는 안나에게로 갔다. 그는 안나 부처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예민한 관찰력으로 남편을 대하는 안나의 태도에 약간 서먹서먹한 데가 있음을 눈치채었다. 아니, 저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또 저런 위인을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이렇게 그는 혼자 속으로 단정하였다. 그가 안나의 뒤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안나는 벌써 그가 가까이 오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얼핏 고개를 돌려 그를 알아보고는 다시 남편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이것이 무척 반가웠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론스키는 안나와 그의 남편에게 한꺼번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인사를 자기에게 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건 말건 제 좋을 대로 하라는 배심이었다. 감사합니다. 덕택에 아주 편히 지냈어요. 하고 안나는 대답하였다. 안나의 얼굴은 고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거기에는 방글거리는 미소나 두 눈에 피어나려고 맴도는 전날의 생기는 이미 없었다. 그러나 한순간 우론스키에게로 던져진 눈초리 속에 무엇인가 방긋 불꽃이 반짝이었다. 그것은 인차 꺼지고 말았지만 우론스키는 이 순간적인 섬광만으로도 행복하였다. 안나는 남편이 우론스키를 아는지 알아보려고 넌지시 남편의 눈치를 살피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가 누군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듯 못마땅한 얼굴로 멀거니 우론스키를 넘겨다보았다. 우론스키의 침착성과 자부심은 여기에서 마치 곡괭이가 바위에 부딪히듯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무뚝뚝하고도 자신만만한 태도와 맞서게 된 셈이었다. 우론스키 백작이에요. 하고 안나가 소개하였다. 아, 알만하오. 하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손을 내밀면서 냉정한 태도로 말하였다. 갈 적엔 모친님과 같이 가더니 올 때는 아드님과 같이 왔군그려. 이렇게 그는 자기 말이 큰 값이 가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또렷 발음하였다. 아마 휴가에서 돌아오는 길이겠죠? 하고 덧붙여 말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롱조로 다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모스크바를 떠날 땐 석별의 눈물이 비오듯 했겠구먼. 이렇게 아내를 대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아내와 단둘이 남고 싶어 한다는 뜻을 우론스키에게 보였다. 그리고는 그의 쪽을 돌아다보며 모자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러나 우론스키는 짓궂게 안나를 향하여 댁에 찾아가도 괜찮겠는지요? 하고 물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고달픈 듯한 눈으로 우론스키를 흘끔 쳐다보았다. 들리십시오. 하고 쌀쌀하게 그는 말하였다. 월요일마다 손님들을 초대하니까요. 그리고는 끝내 우론스키를 떠나보내고 그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참 다행이었소. 이렇게 반시간이란 여가를 얻어내서 당신을 마중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당신에 대한 내 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 말이오. 하고 그는 여전한 롱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정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니 나도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자기들의 뒤로 걸어오는 우론스키의 발자국 소리에 무심히 귀를 기울이며 안나는 같은 롱조로 대꾸하였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담?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며 안나는 자기 없는 사이에
시료자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남편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아, 아주 편안했소. 마리에뜨가 말하던데 그 앤 참 얌전하게 굴고 또 당신에겐 섭섭한 일이겠지만 이 남편처럼은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았다오. 하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 온근 하루나 일찍이 돌아와 주었으니 우리 친애하는 사모아르가 대단히 기뻐할 거요. 그는 매사에 흥분하고 열을 올리기 잘한다 하여 유명한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를 사모아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분은 만날 적마다 당신 이야기를 물어보더군. 내 생각엔 오늘로 그분을 한번 찾아가 뵈는 게 좋을상 싶은데 어떻소? 하기야 당신이 어련히 알아야겠지만 하기야 당신이 어련히 알아야겠지만 사실 그분은 무슨 일이고 도맡아 걱정을 해주는 성미 아니오. 가뜩이나 성가신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오블론스키네를 화해시키는 일에 또 근심인들 오죽하겠소.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는 안나의 남편의 친구로서 빼제르부르크 사교계의 한 그룹바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그룹바와는 안나도 남편의 연줄로 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터였다. 하지만 그분께는 편지로 알려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분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요. 정 고난하지 않다면 찾아가 보오. 자, 꼰뜨라치가 당신 탈마차를 준비해 놓았을 거요. 난 곧 위원회로 가봐야겠소. 이젠 또 혼자서 쓸쓸히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군. 하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이미 농조가 아닌 예사로운 말투로 계속하였다. 당신은 아마 고지 안 들리겠지만 혼자 지내보니 참...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놓고 일종의 특별한 미소를 띄우며 아내를 부축하여 마차에 올려 앉혔다.